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병익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령군수 선거는 이번엔 공교롭게도 무소속 후보 두 분만 이렇게 이 자리에 하셨는데요. 무소속 후보들만의 선거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이름만 걸고 출마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기대해 보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규정에 근거해서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무소속 김충규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어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의령 기호 5번 김충규가 바로잡겠습니다. 의령의 대화합을 이루고 변화시켜 크게 도약하는 새로운 의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기호 4번 무소속 오태환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어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어령, 일 잘하는 군수, 어령을 구할 4번 타자 기호 4번 오태환입니다. 저 오태환에게 반드시 꼭 선택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효과적인 전달 창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오태환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른 군수 후보 기호 4번 오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어른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 날 바로 군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산적한 해난들을 모두 해결하였고 어른민의 50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30년 수건 사업인 국도 25 확장 사업을 저 오태환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치유하지 못한 국유 총기 사건의 유족의 한을 국무총리와의 담판으로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령은 능력이 검증된 일 잘하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군정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오태환이 꼭 필요합니다. 저 오태환 1년이 아닌 온전한 4년 임기로 어령 발전의 미래 5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기호 4번 저 오태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소속 김충규 후보 역시 1분입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의령군수 후보 김충규입니다. 의령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군수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계속되는 군수들의 사법 처리로 국민이 군수를 걱정하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위기에 강한 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31년 공직생활 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운 의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 김충규는 새로운 의령을 위해 크게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의령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의지가 느껴지는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서로 검증하는 정책 토론, 후보들의 재치 그리고 의령에 대한 애정을 엿보는 키워드 발표, 자질 검증을 포함한 자유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상호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되고요. 후보자들 앞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시간 배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령군의 인구는 약 2만 6천여 명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3만 명 이하인 지역,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년 층의 외부 유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의령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고용 창출 방안과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순서에 따라 김충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의령은 교통이 열악하여 인구 유입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리면에 IC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의령 IC까지 추진하여 경남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들을 조기에 완공하여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의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주거 환경까지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전담 TF팀을 만들어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령을 경남 최대의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외지인들이 의령을 방문해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시설들을 규격 시설로 만들어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로 1,000명 내외의 사람들이 방문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을 소비하게 하여 의령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모든 공약들을 전문가들과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말뿐인 의령 상권 활성화가 아닌 실제 의령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오태환 후보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작년 소멸 위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 경남에서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단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의 정부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무엇보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를 위하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라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통팔달 교통을 위해 저는 어릉읍에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어릉에는 경남미래 교육 테마파크가 개관합니다. 아울러 소방안전원 경남 지부도 제가 유치했습니다. 연간 약 50만 명이 우리 군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릉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의 주력 사업인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농업인이 꿈을 펼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여러 곳에 보급하고 농촌 곳곳에 있는 현재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저 오태환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가 제시한 각각의 해법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은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경기 침체로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가 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보들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태환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시간 1분 30초입니다. 우리 어릉은 농업을 빼고는 산업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농업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의 5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에 이제는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취임 후에 서부 지역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없어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립을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센터도 접근성과 신기술 개발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수당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어릉형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요 10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령행 푸드 플랜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관내 신선 농산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에 대비한 첨단 스마트팜과 농축산 환경도 ICT 기술을 도입한 미래 첨단행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 지원도 돕겠습니다. 저는 취임하고 나서 부실 경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토요의 유통에 운영 체계를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도 새로 교체해서 전문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충규 후보에게도 역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평소 농민의 어려움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를 군이 책임지겠습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공직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저희 인맥과 출연 기업인을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지원 자금을 1,0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자금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농업재난기금을 조성을 통해서 농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가뭄이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생산비를 지원을 하고 배수매 단가 차익 일부 또한 보전을 하며 농기계, 임대 택배 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어령을 저 김충규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후보의 해결책이 의령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발전을 위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서로 공약의 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기호 5번 김충규 후보의 자신의 주요 공약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단합하고 단결하는 화합 어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화합을 군정 최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더 가깝고 더 편리한 교통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불임 IC 교통으로 동부권을 균형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어령 IC 건설로 더 가깝고 더 편리한 교통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어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에는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서 생동감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증액하고 농산물 최저 비용을 보장하며 배수매 단가 일부 지원 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관광단지를 유치하고 자굴산과 한우산에 Y자형 구름다리를 설치를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어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조화로운 행복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어령관광문화재단과 어령개발공사의 설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동부 서부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 인권을 신장하며 어린이 테마학교 신축하여 행복 어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호 4번 오태환 후보께서 공약 말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으로는 4대 핵심 과제와 8대 전략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핵심 과제로는 첫째, 앞서가는 스마트시티 어릉 만들기입니다. 둘째, 문화와 관광이 꼽히는 명품 도시 어릉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연수의 메카, 또 소방 안전의 특화 도시 어릉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드림시티 어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8대 전략 사업으로는 첫째, 어릉업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따라서 충북 이미 진천에서 합천까지 고속도로를 어릉까지 연장시켜서 어릉 IC를 개설하겠습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림 일반 산업단지 준공을 해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릉 난강변에 어릉 명품 백리길을 만들고 또 국립국어사전박물관도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농촌개발 사업 5년간 7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농업기술도 센터 이전도 하겠습니다. 다섯째, 과감한 청년 정책으로 골목 상권을 지키겠습니다. 여섯째, 난강변 힐링 전원타운을 조성하고 파크 골프장 조성하고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여러 가지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어린이와 가족 단위 체험 및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군립행복공원 및 공설 화장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째, 신반 정보고를 소방 마이스터로 만들고 면 단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 오태환은 윤석열 정부와 가장 소통하고 폭넓은 인맥으로 평생을 국민의 힘에 몸담은 저 오태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한 공약 정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상호 토론에는 발언 총량제가 적용됩니다. 후보들의 각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거기에 끼어들면 4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또 어느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너무 길게 발언을 하시면 나중에 답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각각 5분씩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주도권 토론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주의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자, 김충규 후보의 발언으로 우선 시작하시죠. 네. 예, 우리 오 후보님께 오 후보님의 그 뚜렷한 공약 중에 경남교육 미래 테마파크 하고 국도 25선 확장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남교육 미래 테마파크 그게 전부 다 또 국도 25선 확장 이게 오 후보님 뚜렷한 공약은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 공약들이 앞선 군수님들 특히 경남교육 미래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도 박종훈 교육감하고 제가 처음에 이게 어령군수 생각했을 적에 많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그 앞선 군수님이 또한 경남교육 미래 테마파크 그게 조성에 큰 힘을 쏟았고 그리고 국도 25선 확장 관련해서 확정될 적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그 당시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또 군의 과장, 국장님들하고 또 그런 대행하고 같이 해서 아마 이 공약 3분위는 김충규 건데 그렇습니까? 그거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 프랑카드를 우리 은행 전역에 많이 붙이셨죠. 그래서 우리 저 오 후보님이 프랑카드 군수다 얘기 들으셨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우리 어른으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이고 정말 30년의 우리 어른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충규 후보님도 저는 노력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원용 군수심 시절부터 우리 전임 역대 군수님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에 다 직간접적으로 늘 수군 사업인데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난 제가 1년 동안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4년 동안에 이 사업 자체를 방점을 찍어서 국가 사업으로 선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또 30년만 제외 국민들과 함께 축하를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하죠.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 잘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앞선 그 군수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국민들이 또한 노력이 없었다면은 네네. 물론 그게 맞습니다. 바로 오롯이 전부 다가 네. 내 공약 해가지고 내가 했던 그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폐가 있고 네네. 제가 만약에 네. 우리 오 후보였다면은 그 당시에 그 김충규가 네. 사모님 역할은 했다. 해주면은 그거 기집어야지 그런 대화합에 국민 우선에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김충규를 거론한 적이 없잖아요. 뭐 김충기 후보님께서 뭐 제가 좀 이렇게 했다 도왔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또 그리고 원래 또 이게 현재 우리 제가 군수고 우리 또 조혜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사실은 기재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제도 옛날에 국회에 근무할 때 옛날에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 하면 참 오래 전에 정동호 국회의원님, 그렇죠. 윤한도 의원님 시절부터 이걸 계속 우리 지역에서 수군 사업이었습니다. 왜든 이게 30년 만에 이게 국가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 전체의 자축이기 때문에 그런 플랜카드는 얼마든지 걸어도 이런 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걸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국민들께서 오 후보님이 너무 저쪽에 모든 업적을 내 거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 1년 동안에 군수로 계시면서 저쪽에 오로지 그 1년을 군수 되고자 하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점철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당선되자마자 준비 없이 아마 연습생들은 그 연습을 한 시간 없이 바로 일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낸 거를 물론 선거운동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저는 좀 가하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임기 동안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또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몇십 년 시간이 걸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산적한 해난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경남교육 미래템파크는 네.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김충규가 네. 제공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토 25선 확장할 적에 네. 그것 또한 국토교통부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쪽에 또 국회에 네. 제가 한 3분 2 정도는 기여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네, 이 주도권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먼저 우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른업의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약으로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국가에 국도가 도로방 계획에 2차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여기 충북 진천입니다. 자, 후보님 그 표를 좀 더 가운데로 좀 보여주시죠. 자, 네. 충북 진천에서 이게 합천 대항까지가 이미 요번에 결정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경상남도가 이미 발빠르게 수정해서 이거를 어령으로 연결시켜 연장하고 고성까지 연결해서 이거를 진주 대전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하면은 이게 충분한 경제 타당성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경상남도가 이미 협의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공약을 들어보니까 네네. 좋기는 한데 네네. 그게 일개 군수의 공약인가, 네. 도지사의 공약인가, 네. 대통령의 공약인가, 네. 그게 제가 헷갈리고요. 네. 그거는 일개 군수의 공약으로서는 조금 과하다, 솔직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국도 25선도 국회의원도 못해낸 옛날에 일들을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지금 국가계획망이 우리 그 김충기 후보님이 이게 종합행정을 국토도로망 행정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 요번에 계획가 있는 부분을 수정계획으로 올려서 이미 경상남도와 도시계획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이 자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타당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뜬금없이 지금 현재 우리 공약에 보면은 어른 화정 IC를 남해 고속도로에 놨겠다는 지금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남해 고속도로에는 군복 IC, 치수 IC가 이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강 건너에 화정 IC, 저도 고향이 화정이라서 IC 나오면 참 좋은데 화정 IC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저 어부지께서 그 큰 고속도로는 하시면서 하정 IC 나오는데 그렇게 이색하시네? 아니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겁니까? 주변에 네. 융복합 네. 관광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IC를 네. 놓겠다는 거지. 네. 아니 군복 IC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IC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IC가 지금 3분, 5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화정 IC는 이거 현재 사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어릉업으로 합천대항에서 어릉업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어릉에 군북으로 지납니다. 지나서 고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어릉 IC 자체적으로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네, 오태환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게요. 우리 오태환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화정 IC는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융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네. 민간 투자 5천억 원을 네.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 주변에 서부소 메카 등 네. 대단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국 하려면은 글로벌 회사 그거 아니 잘 자, 아닙니까? 지금 발언 지금 시간이 그 다 끼어들면 안 되었습니다. 된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자꾸 김충기를 깎아내리고 살지 말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그래도 이 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기에 앞서 잠깐 열기를 식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후보의 재치 그리고 의령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 키워드 발표 시간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장 안에 들어갈 키워드에 그 네모를 채워주시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 문장은 내가 뽑은 의령 최고의 자랑은 이것이다입니다. 자, 각 후보가 생각하는 의령 최고의 자랑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애정을 가득 담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태환 후보부터 발표해 주시죠. 1분입니다. 내가 손꼽은 어릉 최고의 자랑은 의병이다입니다. 우리 어릉은 나라를 구한 후국의 인물이 절비한 고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릉은 각제우 홍위 장군과 18 장군으로 대표되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의 의병의 발상지이자 수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의 60%를 헌납한 백산 안희재 선생, 또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켜낸 한글학자 고루 이경로 선생, 남저 이유식 선생, 한매 안호상 박사님 선생 역시 어릉 출신입니다. 근대 시기에는 이 나라를 배고픔에서
또 구해낸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 우리 어릉 출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의 최고 자랑은 우리 어릉 군민입니다. 인물의 고장답게, 의병의 수도답게 저 오태환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규 후보 역시 1분입니다. 예, 내가 손꼽는 의령 최고의 자랑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의령은 다양한 먹거리부터 자굴산과 난강의 자연 환경까지 자랑거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 김충규가 뽑은 의령의 최고 자랑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나를 구한 각재부 장군, 독립을 이끈 안희재 선생, 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된 삼성의 이병철 회장까지 나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들이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의령 구민들과 향후분들은 고향 의령에 남다른 자부심과 예향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충규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의령 군민 정신, 이 지방선거에서도 소멸 위기의 의령을 구할 책임자로 저 김충규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의령을 사랑하는 의령 군민을 사랑하는 두 후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호 토론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엔 주제를 넓히겠습니다. 지역 현안, 정책, 도덕성 검증 이런 자유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데요. 마찬가지로 발언 총량제가 적용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후보당 18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의 발언 중에 끼어들면 내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태환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먼저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2개월 전에 2개월 후에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수행하는 자리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간담회를 저는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8일이 지난 뒤에 참석자 중 한 명인 언론사 대표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검찰의 기소 또한 정치적 기소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무죄로서 저희 결백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우리 김충규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충규 후보님, 지난 5월 2일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문자 보낸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문자를 보냈습니까? 이 문자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쉽지만은 이번 어른군수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거운 참 결단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우리 후보님께서 고뇌가 많았는지 그게 참 가름이 결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또 그리고 사무실도 정리하고 또 뭐 혼자 계시는 우리 원룸도 다 정리했다는 소리를 저는 뭐 다른 분으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조사 많이 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 3, 4일 뒤에 바로 또 이게 출마를 번복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출마를 하겠다 이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출마하니까 우리 오 후보님이 많이 두려우신가 봐요. 네? 네. 바로 그 오 후보님 때문입니다. 네네.
후보님이 어려운 군수 역할을 잘했으면 제가 오를 일이 전혀 없죠. 네네. 그죠? 그런데 이 위기의 어령을 구할 책임자가 네. 후보님이 아니라고 네. 역대 군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또 국회의원님 이름도 말씀하시죠. 말씀 좋지만은 네. 그리고 또 전 구내 의장님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다시 컴백하라. 못된 후보를 그냥 무투표 당선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어려운 국민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저를 컴백을 시키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또한 제가 어령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적극 공감을 해서 제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그 우리 의장님 중에서는 제 사무실 찾아와서 그런 표시를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거는 사무소 위조다. 도장을 누가 파가 찍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본인이 하신 거 아닙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김충규 후보님께서 예.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전 의장님들께서도 함께 한다는 부분. 그건 저는 알 길이 없고요. 하물며 김정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공천 파동 때 네네. 최고의 큰 피해자죠. 네. 아니 우리 후보님은 공천 신청 자격이 없잖아요. 왜요? 그걸 내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공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 최고의 피해자가 네. 김정은 전 국회의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물어볼게요. 말씀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충규 후보님, 내 지금 사실은 정치 성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라 해도 뭐 생경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네. 경찰 뭐 집회하고 시위하면 못하게 하고 하는 게 경찰인데 보수 쪽이죠. 그런데 네. 제가 민주당에 이제 몸담당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했잖아요. 두 번이나 출마했잖아요. 두 분이나 10분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우리 어령을 사랑해서 어령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이었습니다. 네. 촛불 집회가 정부를 휩쓸었어요. 그때 그쪽 당은 쪼개졌어요. 네. 그리고 어령을 위해서 한번 예보기도 올라온 사람이 꾸역꾸역 야당에 들어갑니까? 집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오 후보님이라면 어느 당을 택하겠어요? 저는 뭐 평생 제 정치적 소신이 보수고 우리 당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지키죠. 그러니까 보수는 맨날 그리에 네. 나쁜 욕을 듣죠. 네. 어려운 국민을 위한다면은 국민이 원한다면은 그 당이 무슨 대수겠어요? 네. 일을 하겠다는데 정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하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민주당에 미안하지는 않습니까? 민주당이 미안하다. 네. 아니, 국민을 우선하는 민주당이 왜 존재합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네. 꼭 당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정당으로 나왔습니까? 무소속으로 그러면은 나오죠. 무소속.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두 번이나 민주당 달고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달고 나온 그게 네. 국민을 위해서라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군을 위해서라니고 일하기 위해서. 예. 예, 그거는 고정합시다 하고. 아니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우리 이낙연 우리 총리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어른군 출신의 안민석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님들이 참 그때 내려오셔서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돕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우리 어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정치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 후보님처럼 네. 그 당에 있으면서 쫓겨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뭐 제 했네요. 스스로 탈당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해서 네. 아니 공주도 지금 잠시 저런 출마를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내 손으로 32년 만에 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당사가 동시에 네. 복당을 하신다고요? 네. 그런 강제 성추행 네. 전력자가 네. 복당이 됩니까? 제가 확정이 났습니까? 왜 확정 난 듯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보십시오. 네. 내가 그 말씀 하실 것 같더라고. 네, 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31년 동안 경찰합에서 수사만 해온 사람입니다. 네, 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네, 네. 100명이 네. 기소돼 재판 중이면 딱 한 명이 네. 무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 오 후보께서는 네. 지금 강제 성추행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죠. 네, 네. 그런데 2차, 3차 가해를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2차 가해는 네. 본인의 기자- 생각입니다. 기자회견 저도 방어권이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저도 시간이 방금 가니까 이야기하시라고 내가 얼마나 줄 테니까 기자회견을 하신 게 2차 가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거 성추행을 한 사실도 없는데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야당 탄압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그 야당 생각합니다. 탄압이 됩니까? 네,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오 후보님이 얼마나 잘났죠. 누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가지고 야당 탄압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정치 세력이 개입돼 가지고 방역 세력들이 개혁 세력을 어떻게 한다면서요. 또 두 번째로 아니 그게 3차 가해예요. 피해자들을 맹지해전동으로 고소하셨죠. 네, 그 고소한 것이 네, 받아들여졌습니까? 무의미가 떨어졌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 오 후보께서 3차 가해를 된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원 강제 성추행에다가 2차, 3차 가해를 하게 되면은 중범죄입니다. 지금 부산의 오든 후보는요 수사를 하면서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사퇴를 했어요. 책임을 느끼고. 그러면 그거는 몇 년간 권력형 사건으로 범죄로 이미 보십시오.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오태한 후보는 네. 뻔뻔하다 네. 하는 거잖아요. 자. 기자한테 한 사람한테 지금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국민한테 네.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무죄를 결백해 증명하겠습니다. 99명이 전부 다 100명 같으면 한 명이 무죄인데 그게 무죄가 되는 상황입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자, 후보님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사건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작년에 우리 민주당 후보로 출정식 할 때 사진입니다. 출정식 할 때 핵심들과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요 사건의 고소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들만 찍은 이게 저 출정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출정식 때 그 뒤집어져 있네요. 사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네. 이 출정식 때 유일하게 이 고소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증인이 지금 현재 우리 김충구 후보님 지금 선거 운동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게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저를 한 번도 좋은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늘 비판했는데 늘 우리 김충규 후보 사무실에 날락했어요. 이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김충규 후보님께서 홍보한 사진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 기자도 맹세준 등으로 고소하셨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자,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또 누가 봐도 이거 같은 펜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게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건의 이 사진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거 사실은 이 자질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어른군수 후보로서 군정을 수행할 정책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또 그 정책을 추진할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충기 후보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멸위기 이랬는데 소멸위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소멸위기에 대해서는 네. 오 후보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 하면 시간 나가니까 제 할 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농업 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농촌 개발하고 농업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충기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나 농촌 개발 뭐에 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시간을 아끼고 제 할 말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아니 뭐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혼자서 다 하시니까 이제 지금 우리 오태환 후보님 참 뻔뻔하시네요. 네. 지금 저게 기소가 된 것은 그냥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 출신이죠. 그냥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에서 경찰에서 명백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게 되면 그게 99%가 유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니 1%가 99%를 이길 수 있어요? 경찰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무죄 추적의 원칙도 기본 원칙도 모르십니까? 참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어쨌든 간에 네네. 그 사건 내가 말하려고 지금 한 적도 없어요. 먼저 꺼내시잖아요. 네네. 꺼내시는데 뭐, 누가 뭐래도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 수사도 받기 전에 그렇게 그거하고는 했는데 사건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권력형 더. 성추행입니다. 훨씬 더 그쪽이 지금 중요해요. 3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이 있어요? 내용을 압니까? 지금 알고 이런 말씀을 3차 가해를 하는 하십니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내용에 10명이 있는 그 2명이 단둘이 두고 있는 게 보세요. 아니고 10명이 있는 오 후보 기자가 안 때문에 됩니다. 1년 안에 재선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책임을 있습니까? 지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금 김충기 사안 후보님, 자체가 그러한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그러면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러면은 네. 자, 그 자료 없이 김충기 그런 걸 후보님, 했겠어요. 저는 시간이 비방하는 다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후보 자질 검증은 어른 군수로서 어른 군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정책 수행 추진 능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네, 두 이것을 후보의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팽팽한 생각합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의령은 만개떡과 메밀국수, 소고기국밥 등 의령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우산 자굴산 관광자원화 개발이 한창이고요. 내년이면 미래교육 테마파크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와 자연학습, 체험학습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충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의령은 경남의 중심지로 자굴산과 남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의병과 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병추모공원을 조성을 하고 백상 기념관을 건립, 국립국어사정박물관 유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자굴산과 한우산을 잇는 Y자형 구름다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의 호암 이병철 생가와 용덕의 관정 이종환 생가를 테마로 리치로드를 만들어서 의령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과 투자는 결국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로 침체된 의령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나아가 인구 유입의 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을 꼭 설립을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오태환 후보에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방금 우리 김충규 후보님께서 당선 무효 의견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고도 하겠습니다. 자,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됩니다. 이 행사 사건은 벌금을 수천만 원 받아도 당선 무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식적인 방송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자굴산 자연휴양림이 지난 3월에 준공돼서 6월에 정식 오픈을 하고 한우산에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이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정한 우리 그 환경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힐링하는 캠핑 문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릉에도 추가적으로 캠핑장을 더 조성하겠습니다. 또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개관하면 아무래도 가까운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충익사 일원이나 정암고원 공원충 생태학습관 있는 농경문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저는 체험객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우리 어릉은 난강과 낙동강이 둘러싸고 있는 내륙분지입니다. 저는 작년에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어릉 명품 백리길을 난강변에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화성에서 기강나루까지가 40km 나옵니다. 딱 백리입니다. 이 길을 지리산 둘레길보다 제주도 올레길보다 어릉 명품 백리길과 함께 거기에 항토 대표 먹거리 식당 네. 음식 두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의령의 좋은 관광 자원 그리고 먹거리 앞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두 후보가 준비한 공약과 다짐들 이 자리에서 모두 쏟아주셨는데요. 끝으로 토론을 정리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이고요. 김충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령군수들이 죄를 지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령은 나쁜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과 동조하여 자기들 배만 불리며 우리 의령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저 김충규는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화합, 변화, 도약으로 소멸 위기의 의령을 꼭 구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의령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제 의령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령 중심에 저 김충규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덕적이며 능력 있는 군수로서 걱정 없는 의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의령군민 후보 기호 5번 저 김충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고요. 자, 기호 4번 오태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어른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어른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지 잘 판단하셨습니까? 경험 없는 초보자를 선택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른은 차원이 다른 발전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 개관으로 수십만 방문객이 찾을 것이고 부림산업단지 완공으로 수천억 원 부가가치와 수천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 이룬 성과보다 더 많은 발전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저의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도약의 발판을 만든 실력으로 우리 어릉을 경남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큰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큰 일을 잘할 수 있는 저 오태환이 힘있는 재성군수로 만들어 어릉 발전을 맡겨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은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고 의령군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령군수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릉이 키운 큰일꾼 진짜 어릉 사람 무소속 기호 6번 손호연입니다. 저 손호연은 지난해 어릉군수 재선거의 후보로 나오지 못하였고 최근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포용 언론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하게 TV 토론을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TV 연설문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은 어릉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만이 우리 어릉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더 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어릉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진정 어릉군의 발전을 고민하고 그 무게를 지고 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릉의 힘으로 키운 진짜 어릉 사람만이 그 책임의 무게를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키운 큰 일꾼, 저 손호연이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통하며 더 큰 어릉군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호연은 어릉에서 나고 자라 경남도청, 창원시청, 어릉군청에서 2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제6대 어릉군내의 자치행정위원장, 제7대 어릉군내의 의장, 제11대 경상남도의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국민 삶의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더 큰 어릉의 미래를 걸어왔습니다.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은 경험입니다. 민생의 전반을 두루 살펴온 저에게 우리 어릉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현실적 방안으로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릉에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모두 바라는 그 변화는 행정 독단적인 방향이 아닌 국민의 바람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합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온 저이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어릉 미래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지금 저 손호연이 여러분의 희망을 대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손호연이라면 부자농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농촌을 위한 체계적인 농업환경 조성과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농어민이 살맛나는 어릉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어릉에서는 고품격, 고품질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된 인구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더 많은 소득과 수익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농촌 대체 인력단 운영을 통해 농민 여러분의 큰 관심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1원 시대, 잘 사는 2천만 원의 농업인 육성을 시작으로 부자농촌 어릉을 만들겠습니다. 저 손호연이라면 지역 발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어릉을 만드는 예산 7천억 시대 저와 함께라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명기업, 삼성기업 유치 및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으며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활성화 및 불이면 쿠폰 물류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손호연이라면 생활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농인 인구가 대부분인 시골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 소아과 및 산부인과 등의 미비한 복지 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 출생, 유아, 장려금,
학대를 통해 세체 단위 이상 출생 시 5천만 원, 어령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까지 졸업 시 1억 원을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살고 싶은 어령에서 국민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손호행과 함께라면 문화도시 어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병의 고장 어령 홍의장군 축제, 어령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 어령 큰줄 땡기기 활성화와 어병장 장사 실험대회, 어령 할쏘기 전국 대회 유치를 문화관광 인프라 하청으로 어병예술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단지 조성을 통해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을 편찬한 우리 어령인의 자랑스러움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령의 미래를 위한 지원을 학대 및 열린 행정, 저 손호연이 실천하겠습니다. 어른이 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조기 영어 영재센터 및 프리토킹존을 운영하여 초중 교고생의 해외 연수 지원 학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열린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열린 행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 군수실 운영과 24시간 주민고청 처리제를 통해 빈틈없는 소통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신명나는 공직 풍토 조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천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호연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일러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손호연에게 믿음의 한포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제가 못 이뤄내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어령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일할 진정한 일꾼, 어령의 힘, 진짜 어령 사람, 어령이 키운 큰 일꾼, 기호 예쁜 손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토론회는 잠시 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경상남도 남해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